여러분, 거대한 댐이나 막 엄청 화려한 건축물이 지진이나 태풍 같은 외부 충격도 전혀 없는데 완공되고 몇 년이나 지난 평화로운 어느 날 갑자기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우, 상상만 해도 진짜 끔찍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 원인이 단 하나라는 겁니다. 구조물 아래 흙 속에 있던 물이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빠져나갔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심층 탐구에서는 흙을 실제 현장과 똑같이 꽉 누른 상태에서 물을 완전히 빼내고 아주 천천히 하중을 가해서 파괴될 때까지 배수를 유지하는 이른바 CD 시험, 그러니까 안밀 배수 시험을 통해서 이 지연된 재앙의 원인을 철저하게 해부해 볼 겁니다. 네, 이 CD 시험이 진짜 중요한 게 단순히 흙을 괴롭혀보면서 성질을 파악하는 그런 수준의 실험이 아니거든요. 단순한 실험이 아니다. 그럼요. 우리가 짓는 사면이나 제방, 기초 같은 구조물들이 시공 직후뿐만 아니라 10년, 50년 뒤에도 과연 끄떡 없을지 그 장기적인 안전성을 판가름하는 강도 정수를 뽑아내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생존과 직결된 과정이죠. 생존. 그래서 집안공학 분야의 최고봉이라고 불리는 그 기술사 시험에서도 이 주제가 단골로 출제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집요하게 물어보죠. 그 기출 문제들을 보면요. 무거운 하중이 딱 실린 시공 직후의 비배수 상태하고 오랜 시간이 흘러서 물이 다 빠져나간 배수 상태 중에 대체 어느 쪽이 구조물을 더 치명적인 위험에 빠뜨리느냐, 그리고 이 CD 시험 결과를 실무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걸 진짜 자주 묻더라고요. 네,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하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흙 내부에서 벌어지는 역학적인 사투, 그 과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집안 위에 무거운 게 올라가면요, 흙 속에 갇혀있던 물이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되거든요. 꽉 짓눌리니까요. 그렇죠. 그걸 이제 과잉 간극 수압이라고 부르는데, 시간이 흐르면 이 물이 압력을 못 견디고 흙의 미세한 틈새를 타고 밖으로 서서히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천천히 솟아내는군요. 네네. 그렇게 물이 완전히 솟아내고 나면 흙이 마침내 안정화되는데, 이때부터는 물의 도움을 전혀 못 받습니다. 오직 흙 입자들끼리 부대끼면서 버텨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수가 완료된 상태의 강도 정수인 유효 점착력 C-와 유효 마찰각 파이-에 구조물의 운명이 온전히 내맡겨지는 겁니다. 물이라는 완충제가 싹 사라진 상태에서 흙의 진짜 뼈대 강도만 측정하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이 느리고 치명적인 현상을 실험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현하는지 그 단계별 절차를 한번 쪼개서 파헤쳐 볼까요? 네, CD 시험은 이름에 다 나와 있듯이 안밀과 배수,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1단계가 바로 안밀 과정인데요. 안밀요? 네. 먼저 집안 시료를 고무막으로 싸서 시험기 안에 넣고 물로 사방에서 일정한 압력을 가합니다. 이걸 구소갑, 시그마3라고 부르는데요. 지표면 깊은 곳에 묻힌 흙이 주변 흙들한테 사방으로 짓눌리는 그 현장 상황을 그대로 모사하는 거군요. 그렇죠. 완벽히 똑같이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이어지는데, 시료랑 연결된 배수 밸브를 활짝 열어두는 겁니다. 밸브를 열어둔다는 건 사방에서 짓누르는 압력 때문에 흙 속에 갇혀있던 물이 자유롭게 밖으로 밀려나갈 수 있게 아예 길을 터준다는 뜻이네요. 맞아요. 다 빠져나가라는 거죠. 여기서 집안공학의 아주 위대한 개념인 유효응력을 여러분께 짚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총응력, 그러니까 흙 전체가 겉으로 받는 전체 하중에서 물이 짊어지고 있던 압력인 간극수압을 탁 빼버린 값입니다. 물을 제외하고 흙 입자들끼리 꽉 맞물려서 뼈대처럼 견디고 있는 순수한 힘이죠. 네, 그게 유효응력이죠. 그러니까 1단계 안밀 과정에서 밸브를 열어서 물이 다 빠져나가면 물이 버티던 힘이 0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거대한 하중을 흙 입자들이 고스란히 넘겨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유효응력이 극적으로 확 증가하게 되는 거네요. 완벽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물이 빠져나간 빈자리만큼 흙 입자들이 서로 다닥다닥 밀착되니까 흙 전체의 부피가 쪼그라드는 최적 수축 현상도 발생하게 되죠. 부피도 줄어들고 강해지는 거군요. 그럼 이 1단계가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흙이 충분히 쪼그라들고 간극수압이 0이 돼서 완전히 안정을 찾으면 드디어 2단계인 전단 과정으로 돌입합니다. 전단이요. 네네. 2단계의 핵심은 1단계에서 열어두었던 배수 밸브를 절대 닫지 않고 계속 열어둔다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시료를 위아래로 꽉 누르는 힘, 즉 축차응력을 가해서 흙을 비틀어 파괴에 이르게 만드는 거죠. 잠깐만요.
배수 밸브를 열어둔 채로 하중을 가해서 부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이때 하중을 가하는 속도가 막 엄청나게 느리다는 게 이 시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대체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천천히 눌러야 하는 건가요? 그게 물리적인 한계 때문이거든요. 흙을 위에서 누르면 시료가 찌그러지면서 내부의 미세한 구멍들이 좁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남아있던 물이 또 짓눌리면서 압력을 받게 됩니다. 아, 좁아지니까 물이 갈 곳이 없어지는군요. 네, 만약 우리가 물이 흙 틈새를 비집고 흘러나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하중을 팍 가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미처 못 빠져내가고 갇힌 채로 압력을 받아서 간극수압이 다시 치솟게 됩니다. 그럼 배수 상태를 유지하려던 애초의 목적이 완전히 실패하는 거네요. 그렇죠. 엉망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주 천천히 진짜 흙 속의 물이 압력을 미처 느끼기도 전에 열려있는 밸브로 스물스물 빠져나갈 수 있게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누르면요. 간극수압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아, 물이 압력을 느낄 새도 없이 도망가게 만드는 거군요. 네, 수식으로 표현하면 전단 과정 내내 간극수압의 변화량인 델타 U가 0에 수렴하는, 그러니까 델타 U가 거의 0인 상태가 유지되는 겁니다. 물의 방해 없이 오직 흙 입자들의 뼈대 마찰력만으로 흙이 찢어지는 완벽한 유효응력 상태의 파괴를 유도하는 거죠. 전단 과정 내내 간극수압이 0이라는 사실, 야, 이게 단순한 실험 조건을 넘어서 현장에서 설계하는 엔지니어들한테는 진짜 엄청난 수학적 무기가 되겠네요. 당연하죠. 델타 U가 0이라는 말은 곧 계기판에 찍히는 외부 하중, 그 총 응력이 흙 입자가 온전히 받아내는 유효 응력과 100% 일치한다는 뜻이니까요. 아, 물의 압력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진다. 맞습니다. 현장에서는 총 응력에서 물의 압력을 따로 계산해서 빼줘야 하는 되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이 CD 시험에서는 그럴 필요가 아예 없습니다. 측정된 응력을 그대로 유효 응력으로 믿고 가져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 골치 아픈 빼기 계산을 할 필요조차 없는 아주 깔끔한 상태네요. 네, 그래서 이걸 통해 우리는 흙이 무너지기 직전의 강도를 나타내는 그 유명한 쿨롱의 강도 포락선 공식을 아주 직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타우는 C- 더하기 시그마- 탄젠트 파이- 이 공식이요. 아, 그 유명한 공식. 네. 네, 흙이 버티는 전단 강도 타우는 흙 입자들끼리의 끈적임인 유효 점착력 C-에다가 위에서 누르는 유효 수직 응력 시그마- 랑 흙 입자의 거칠기를 나타내는 유효 마찰각의 탄젠트 값을 곱한 값을 더해서 결정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공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정말 흥미롭고 약간 섬뜩하기까지 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거든요. 어떤 거죠? 모래 말고 찰흙 같은 점성토를 한번 생각해보죠. 점성토는 초기에는 입자들끼리 화학적으로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어서 점착력, 그러니까 C- 값이 꽤 높잖아요. 그쵸. 처음엔 되게 끈적하죠. 근데 이 공식이 지배하는 그 장기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집안에 계속 변형이 누적되면 흙 입자들 사이의 그 끈적한 결합고리가 하나둘씩 툭툭 끊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영원할 것 같던 유효 점착력 C-가 완전히 사라져서 0에 수렴해버리는 임계 상태에 도달해버리는 거죠. 아, 진짜 예리하시네요. 맞습니다. 아무리 끈적했던 점토라도 시간이 흐르면 결국 마찰력 하나에만 의존해서 버텨야 하는 약간 모래 같은 신세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게 바로 구조물이 수십 년 후에 갑자기 무너지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통찰입니다. 시간은 결국 점성토의 점착력을 무자비하게 파괴하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수백억 원이 걸린 대형 빌딩 프로젝트의 장기적인 안전성을 최종 승인해야 하는 책임 엔지니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는 이 공식들을 실제 숫자로 치환해 볼까요? 좋습니다. 한번 계산해보죠. 우리한테 CD 시험 데이터가 딱 넘어왔습니다. 흙입자들이 서로 부대끼는 마찰각 파이-가 28도고요. 흙입자들의 끈적임인 유효 점착력 C-가 제곱미터당 5kN으로 측정된 점토 지반입니다. 네, 파이-28도 C-5. 그리고 시공 후에 엄청 오랜 시간이 지나서 지하 수위는 완전히 안정됐고 흙이 미끄러져 내리려는 위험한 활동면에서 지반을 누르는 유효 수직 응력 시그마-는 150이라고 칩시다. 이때 이 지반이 최종적으로 버틸 수 있는 장기 전단 강도는 대체 얼마로 평가해야 할까요?
그 결론을 내려면 아까 방금 살펴봤던 그 공식 타우 F는 C 다시 더하기 시그마 다시 탄젠트 파이 다시 이 녀석을 다시 소환해야 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주어진 수치들을 대입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공학용 계산기를 직접 두드려가면서 이 수식을 현실의 힘으로 한번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해주시죠. 먼저 점착력, 즉 흙의 끈적임 자리에 5를 딱 놓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기호 뒤에 위에서 진 누르는 무게인 150을 넣고 여기에 마찰의 거칠기인 28도의 탄젠트 값을 곱해주면 되네요. 네, 150 곱하기 탄젠트 28도죠. 자, 5 더하기 150 곱하기 탄젠트 28. 계산기를 보면 탄젠트 28도가 대략 0.532 정도 나오거든요. 네, 약 0.532 맞습니다. 그러면 150에 이 0.532를 곱하면 79.8, 한 80 정도라는 값이 나옵니다. 즉, 짓누르는 무게랑 마찰 때문에 생기는 버티는 힘이 80이라는 거네요. 여기에 아까 빼뒀던 끈적임 5를 더하면 자, 최종적으로 집안이 버티낼 수 있는 강도는 제곱미터당 84.8kN이 산출됩니다. 와, 이 정도면 좋아, 84.8이나 버티네, 바로 승인합시다 하고 서명하면 되는 건가요? 아유, 큰일 납니다. 거기서 덜컥 서명하시면 그 구조물은 와르르 무너질 수 있어요. 진짜요? 왜죠? 장기 안정 해석을 수행하는 엔지니어는 방금 계상하신 그 배수 강도 84.8 하나만 보고 안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수치는 어디까지나 오랜 시간이 다 지난 후의 이야기거든요. 아, 장기적인 결과값이다. 네, 반드시 건물을 막 짓고 난 직후, 그러니까 물이 아직 빠져나가지 못해서 간극 수압이 막 치솟아 있는 그 가장 취약한 상태의 비배수 강도를 따로 절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아, 비배수 강도. 네네. 만약에 비배수 강도를 계산했는데 그게 60밖에 안 나온다면 어떨까요? 건물이 50년 후에는 84.8을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당장 시공 첫날에 60의 힘밖에 못 버텨서 그냥 붕괴해버린다면 그 장기 강도는 아무 의미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나중에 안전해도 당장 무너지면 끝이니까요. 맞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 두 강도를 꼼꼼하게 비교해서 둘 중 더 작은 값을 설계에 반영해야만 구조물이 평생 동안 무사히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야, 시간이라는 무서운 변수가 흙의 강도를 이렇게 갉아먹기도 하고 또 위험을 만들기도 하네요. 그렇다면 이 장기 안정성이라는 시한폭탄이 실제 현장에서 가장 치명적으로 작동하는 대표적인 사례 3가지를 좀 짚어보죠. 네,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이고 위험한 현장이 바로 산이나 언덕을 깎아내는 절토사면입니다. 아, 절도사면이요. 잠깐만요. 산을 포크레인으로 막 깎아낸 직후가 흙이 막 파헤쳐져 있으니까 당연히 제일 위험한 거 아닌가요? 왜 다 깎아놓고 시간이 한참 지난 먼 훗날이 더 위험하다는 거죠? 솔직히 직관적으로는 약간 반대 같거든요. 아주 훌륭한 의문이십니다. 사실 그 직관의 함정 때문에 현장에서 정말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아, 함정이군요. 네, 수만 년 동안 엄청 무거운 흙더미에 꽉 눌려있던 땅을 어느 날 갑자기 확 깎아내면요. 밑에 있던 흙은 자기를 짓누르던 하중에 사라지니까 일종의 해방감을 느끼면서 위로 막 팽창하려고 합니다. 억눌렸던 게 풀려나니까요. 그렇죠. 이때 흙 내부의 좁은 구멍들도 같이 막 커지려고 하면서 물을 강하게 빨아들이는 흡인력, 즉 음의 간극 수압이 발생하게 돼요. 아, 음의 간극 수압이요? 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주사기 입구를 손가락으로 꽉 막고 피스톤을 뒤로 확 당기면 강한 진공 흡인력이 생기잖아요. 그거랑 정확히 같은 원리입니다. 오, 진공 흡인력 확 와닿네요. 이 강력한 음의 간극 수압이 흙 입자들을 마치 진공 포장된 고기처럼 서로 꽉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깎아낸 직후에 오히려 집안이 엄청나게 단단해지는 단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와, 깎은 직후가 진공 포장 상태라서 제일 단단하다고요? 네. 근데 이게 무서운 착시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비가 오고 빗물이 스며들거나 주변 지하수가 이 진공 상태의 흙 속으로 계속 빨려 들어오면요. 진공 포장이 스르륵 풀리듯이 음의 간극 수압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물이 차오르면서 그 빨아당기던 힘이 풀리는군요. 맞아요. 물이 흙입자들을 위로 띄워버리니까 유효 응력은 완전히 곤두박질치게 되죠. 결국 절토 사면에서 흙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가장 위험한 시점은 시공 직후가 아니라 물이 다 차오른 먼 훗날이 되는 겁니다. 와, 소름 돋네요. 그래서 이곳에는 반드시 CD 강도를 이용한 장기 안정 해석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사례는 뭔가요? 두 번째 필수 적용 사례는
사례는 댐이나 제방의 상류 측사면, 그러니까 물이 직접 닿는 경사면입니다. 아, 물 닿는 쪽이요? 네네. 댐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저수위 상태가 몇 달, 몇 년간 계속 유지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댐 내부의 흙은 스며드는 물의 흐름에 완전히 적응해서 되게 안정적인 침투망을 형성하게 됩니다. 물길이 안정화되는 거군요. 네, 수압의 변화가 더 이상 안 생기고 흙속 응력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이른바 배수가 완료된 상태로 간주해버리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에도 장기적인 한계 상태를 대변하는 CD 정수를 꼭 적용해야 합니다. 아, 댐도 역시 장기적인 안목이 필수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지막은 우리가 흔히 보는 일반적인 건물 아래의 얕은 기초입니다. 하중이 다 가해지고 나서 흙 속에 물이 수년에 걸쳐 다 빠져나간 안밀 종료 시점. 그때의 최종적인 지지력을 평가할 때 이 CD 해석이 쓰이는 거죠. 네, 얕은 기초 위에 무거운 간물이 올라갔을 때 장기적인 지지력 평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완벽해 보이는 이론들을 듣다가 현실에 좀 적용해 보려고 하니까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보이는데요. 오, 어떤 함정이죠? 아까 CD 시험을 할 때 간극 수압이 안 생기게 하려고 하중을 막 개미 기어가듯이 아주 천천히 줘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주 천천히요. 모래야 틈이 크니까 물이 쑥쑥 빠지겠지만 입자가 막 빽빽하고 투수성이 극도로 낮은 점성토 같은 애들은 물 한 방울 빠져나오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다면 점성토 CD 시험을 한번 제대로 하려면 이 기계를 며칠, 심지어 몇 주 동안이나 계속 켜두고 돌려야 한다는 뜻입니까? 야,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유의사항이 시험 속도 준수와 직결되는 진짜 현실적인 딜레마거든요. 역시 그렇군요. 네, 만약 견과를 좀 깔릴 고겠다고 전단 속도를 마음대로 높여버리면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물이 갇혀서 간극 수압이 확 발생해버리고 그러면 CD 시험의 대전제 조건 자체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유효 응력을 과대평가하는 아주 치명적인 왜곡이 발생하죠. 억지로 서두르면 결과가 망가지는 거네요. 네, 더불어 두 번째 유의사항인 유효응력 해석 원칙에 따라서 지하수의 변동으로 인한 침투압의 영향까지 장기 설계에 되게 꼼꼼하게 반영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 바탕에 되는 CD 시험 자체가 점토에서는 진짜 한 달 가까이 걸리기도 하니까 미칠 노릇이죠. 아니, 현장에서는 하루하루가 다 돈이고 공기가 생명인데 흙데이트 하나 얻자고 실험실에서 한 달을 그냥 멍하니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실무에서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집안 공학자들이 아주 기막힌 수학적 우회로를 찾아냈습니다. 오, 우회로가 있나요? 네, 실무에서는 그 시간이 무한정 소요되는 CD 시험만 고집하는 대신에 안밀 비배수 시험, 즉 CU 시험이라는 걸 활용합니다. CU 시험이요? 네, 1단계 안밀 과정은 CD 시험이랑 똑같이 거친 다음에요. 2단계 전단 과정에서 배수 밸브를 그냥 쿨하게 닫아버리는 겁니다. 밸브를 닫아요? 네, 밸브가 닫혔으니까 흙에서 물 빠지기를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꽤 빠른 속도로 하중을 가해서 흙을 부술 수 있고 시험이 순식간에 끝납니다. 아, 시험 속도는 확 빨라지겠네요. 근데 밸브를 잠그면 물이 못 빠져나가니까 간극 수압이 발생하지 않나요? 그렇죠. 바로 그 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흙 속에 갇힌 물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그 발생하는 간극 수압을 최첨단 센서로 아주 정밀하게 측정해내는 거예요. 아, 억지로 가둬놓고 그 압력을 잰다. 맞습니다. 그렇게 측정한 간극 수압을 외부에서 가해준 총 응력에서 수학적으로 딱 빼주기만 하면 놀랍게도 한 달씩 걸리는 CD 시험을 직접 수행한 것과 완벽히 일치하는 장기 유효 강도 정수 C-와 파이-를 진짜 빠르고 정확하게 역산해낼 수 있습니다. 와, 물이 빠지기를 멍하니 기다리는 대신에 그냥 밸브를 잠가서 시험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그때 발생하는 물의 압력을 측정해서 수학적으로 빼버린다. 야, 이거 CD 시험의 한계를 CU 시험의 센서와 수학으로 극복해낸 거네요. 진짜 시간과 비용의 제약 속에서도 어떻게든 안전을 증명해내야만 하는 엔지니어들의 가장 빛나는 통찰이 아닐까 싶습니다.